어떤 측면에서 보면 명상이라는 것이 이제 제 삶의 연장선상에서 제 전문성을 더 강화하는 측면으로서 큰 질적 변화가 있었고, 또 명상을 사업화한다는 측면에서도 큰 변화가 있겠고요. 내면적으로는 제가 컨설팅 할 때는 되게 자존감도 높았고 유능감도 있었고 돈도 많이 벌었지만 내적인 스트레스와 괴로움도 많았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명상이라는 것이 업무에 들어오면서부터는 그 부분이 조금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같은 상황에서도 스트레스나 고통을 좀 덜 받는 것 같고, 이웃들, 친구들, 동료들과의 관계도 조금 더 나아지는 것 같고, 조금 더 삶이 편해졌다고 할까요? 그런 것들이 좀 달라진 면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제 학교에서도 등수를 매기고 회사에도 실적을 매기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은 10을 했고 나는 5를 했으면 차이가 있으니까 이제 괴로워하고 힘들어 하잖아요. 근데 사실 보면 5를 못한 이유가 있었을 거거든요. 그거를 잘 원인을 파악해야 되고 그걸 좀 개입을 축소하면 되는 건데, 단순한 비교만으로 사람들이 좀 힘들고 괴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명상은 굉장히 소극적이고 뭔가 성과를 창출하거나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을 달성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오해를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반대로 생각합니다. 명상은 더 적극적이고 더 치열하고 더 열렬하게 내가 원하는 것을 달성하고 성취할 수 있는 힘을 주는데, 다만 그것을 긍정적인 에너지를 가지고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흔들린다는 건 누군가 흔든다는 거잖아요. 가만히 있는데 흔들리지는 않겠죠. 사실은 뭔가 흔드는 게 있겠죠. 누가 상사가 혼냈던, 아니면 실적이 안 나온다고 뭔가 이슈가 됐던, 아니면 미국 같은 경우는 해고라는 게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니까 해고의 압박이 있던, 아니면 누군가는 승진했는데 나는 승진을 못했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자극에 내가 어떤 선택을 할지가 제가 보기에는 되게 중요한 이슈인 것 같고, 우리 이제 빅터 프랭클이 얘기했잖아요. 자극과 반응 사이에는 공간이 있고, 그렇죠? 그 공간을 넓히는 것, 그 공간 사이에 이제 자유가 있다고. 마찬가지로 멘탈을 유지하고 관리한다는 것은 흔들리는 내 마음을 보고 내가 원하는 대로, 아니면 나의 의지대로 관리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러려면 마음에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볼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눈이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이제 물건을 들더라도, 그죠? 5kg짜리, 10kg짜리, 우리가 헬스장에 가 들더라도 근력이 있어야, 어떤 사람은 5kg짜리 들지만 어떤 사람은 20kg짜리 들잖아요. 그게 근육이 몸의 힘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외부 자극에 왔을 때 내 마음에 어떤 힘이 있느냐에 따라 펀펀히 쓰러지거나, 아니면 그냥 싸우거나, 아니면 그걸 잘 받아들이고 소화해서 더 나게 승화시키거나, 이렇게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 마음에 힘을 주는 것이 명상적인 방법이고 또 명상이고, 그런 것들이 멘탈을 유지하고 관리하는 데 아주 결정적인 기반, 기술 또는 그런 걸 제공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음을 관리하는 데는 멘탈을 관리하는 데 명상 말고도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지만, 가장 근본적인 것 같아요. 우리가 수학을 하려면 그 구구단이라는 걸 외워서 이제 수학을 하잖아요. 구구단이 이제 수학의 이제 기본일 수 있듯이, 명상도 내 마음을 관리하는 구구단처럼 아주 기초적인 많은 것들을 해소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해 주는 건데, 어떻게 보면 한 번 배우면 누구나 쉽게 쓸 수 있고, 그게 바로 멘탈을 잡는 좋은 방법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명상도 지도하고 있지만 명상의 단계를 이렇게 명확히 표현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제 기준으로 봤을 때 단계는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미워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느냐 줄어드느냐가 저는 저의 수행의 단계로 생각합니다. 싫어하고 미워하는 사람이 적어지고, 그 다음에 그런 순간, 그런 상황들이 덜 만들어지는 것. 과거 같으면 좀 짜증도 나고 화도 날 것 같은데 어느 순간 좀 덜 나거나 안 나거나, 이런 것들이 이제 많아지는 것. 그러면 우리 좀 흙탕물에, 그죠? 아니면 흙탕물이나 잉크가 이제 희석되어 있는 물에, 사실은 맑은 물을 계속 부으면 물이 희석되면 더 맑아지잖아요. 마찬가지로 생활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게 하루 쌓이고 이틀 쌓이고 하면서 이렇게 희석되면서 한 달 지나고 3개월 지나고 1년 지나면서 그게 점점 더, 그죠? 부정적인 것들은 해소가 되고, 또 긍정적이고 밝은 것들이 내 몸에 들어오면서 내 몸이 좀 깨끗해지지 않을까. 다만 하다 보면 나는 깨끗해졌다고 생각하지만 어느 순간 또 다시 또 잉크물이 또 떨어지고, 항상 삶이라는 건 그렇잖아요. 근데 그때마다 또 이렇게 맑은 물 넣다 보면 그 잉크물이 들어오는 속도보다
맑은 물이 들어가는 속도가 빠르면, 그렇죠, 뇌는 항상 더 좋은 방향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저는 매일매일 삶 속에서 명상을 실천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한순간 하루 일주일만 하는 게 아니라 삶 속에도 그냥 밥 먹듯이 명상을 하게 되면 좀 편안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데 큰 토대가 되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지속적으로 실천하기 위한 도구로서 습관 앱 같은 걸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의지가 없는 게 아니고 잊어버렸기 때문에 저는 못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잖아요. 명상이 내 삶에 아주 중요하다고 인식을 하지만 깜빡 잊고 안 했다고 해서 특별한 일이 발생하진 않아요. 근데 잘 보시면 밥은 한 끼 정도는 건너뛰지만 두 끼 건너뛰고 하루 안 먹잖아요. 배고파가지고 아무 일도 못 하잖아요. 그래서 밥은 그래도 찾아 먹어요. 그죠? 그다음에 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 이틀은 뭐 이렇게 있지만 3일 이렇게 하게 되면 정말 정신이 혼미해져가지고 아무 일도 못 할 겁니다. 그래서 수면을 취해야 되죠. 근데 명상은 안 하더라도, 그죠? 언어도 챙겨주는 것도 없고 특별하게 문제될 거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잊어먹는 거죠. 불편함이 없으니까. 그래서 저는 명상을 습관화하기 위해서는 잊지 않는 연습을 하는 것을 추천을 드려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디지털보다는 아날로그를 좀 활용하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책상 같은데 그냥 30일 빈칸을 만들어 놓고, 그죠? 매일매일 했다 안 했다를 체크를 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보통 30일 정도 되면 그래도 몸에 습관이 형성된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내가 뭐 한 30분 해보겠어, 아니면 뭐 10분 해보겠어, 이렇게 의지를 낼 수 있을 텐데 저는 너무 욕심이 안 나는 게 중요하다. 사실은 제가 명상을 하루를 100%라고 봤을 때 몇 퍼센트 정도 이렇게 하고 싶어서 이렇게 물어보면 가끔 수행 끝날 때도 대부분 한 10%요? 아니 5%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사실 그건 너무 무리한 겁니다. 하루가 1440분이잖아요. 근데 그것을 이제 10%라면 144분, 1%라면 14분이잖아요. 올림을 하게 되면 한 15분 정도 됩니다. 1%가. 그래서 하루의 전체 시간 중에는 1%만 투자를 하셔도 저는 명상은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깜빡 잊고 명상은 안 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저는 안 했다는 것이 생각 드는 것도 했다라고 치면 좋겠다. 왜냐하면 기억하는 거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안 했다, 내가 오늘 깜빡했다 하고 그것도 한 거다라고 치고 본인한테 관대해질 필요 있는 거죠. 그렇게 30일 정도 쭉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명상이 습관화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사실은 의무적으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했더니 내 삶에 뭔가 도움이 되어야 되잖아요. 확실한 것을 이렇게 하면서 본인의 주의를 내면으로 이렇게 가져와서 명상을 꾸준히 하다 보면 아마 좀 더 편안해지고 화도 덜 나고 스트레스의 대처를 잘 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긴다는 것을 누구든지 아마 경험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루에 1%, 30일 정도를 하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3S 명상을 소개할까 합니다. 3S는 스탑, 스마일, C의 약자인데요. 우리가 살다 보면 자극을 많이 받잖아요. 여러 가지 불편한 상황, 화나는 상황, 짜증나는 상황이 있을 겁니다. 그때 멈추고 미소 짓고 바라보는 건데요. 보통 우리는 멈추고 보는 훈련을 많이 했어요. 마찬가지로 근데 멈추면 보는 건 좋은데 마음이 없는 사람이 멈추고 보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특히 센 자극이 왔을 때 못 멈춥니다. 오히려 쓰러지겠죠. 그때 가운데에 스마일, 미소를 짓게 되면 훨씬 더, 그렇죠, 상황을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그렇죠, 잘 해결할 수 있는 지혜, 마음의 힘이 더 생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 돌아오면 스탑, 일단 멈추고, 그 다음에 미소 짓고, 미소는 두 가지 미소가 있어요. 겉으로 보여지는 미소, 스마일, 그렇죠, 입꼬리를 올리는 스마일이 있겠죠.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상대방이 앞에 있다면 상대방을 보면서 웃게 되면 오해할 수도 있잖아요. 마음으로 미소를 질 수가 있죠. 근데 마음으로 미소를 질 때는 어려우면 이런 제스처 아시잖아요. 이런 제스처. 이게 밑에다 소주머니를 이렇게 놓고 이렇게 떡 제스처 이렇게 해보시면 여러분도 한번 따라해 보세요. 제스처 쭉 하게 되면 그냥 마음속에서 조금 뿌듯한 미소의 느낌이 아마 살아날 수가 있을 겁니다. 그 제스처를 하고 나서, 그쵸, 상황을 보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스탑, 스마일, 씨. 그래서 한번 눈을 감아 보시고요. 최근에 있었던 불편한 상황이 있으면 한번 떠올려 보세요. 어떤 일이든 간에
기분 나빴던 일, 화가 났던 일, 불쾌했던 일 하나 떠올렸으면, 그죠? 그 상황이 현재라고 생각하시고 그 상황을 바라보면서 입꼬리를 올리고 미소를 한번 지어봅니다. 아니면 손으로 이 하트 모양을 하면서 따라해도 좋습니다. 미소를 지으면서 그 미소의 느낌과 함께 그 상황을 한번 가만히 살펴봅니다. 자, 이제 반대로 미소를 짓지 말고 한번 찡그려 보시겠습니다. 그 상황에 대해서 입꼬리를 내리고 미간도 찡그리면서 입을 툭 앞으로 내밀면서 찡그리면서 그 상황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다시 원래대로 미소를 지으면서 그 상황을 한번 바라보겠습니다. 네, 준비가 되면 부드럽게 눈을 뜹니다. 혹시 미소 지었을 때와 찡그렸을 때 상황에 반응하는 본인의 몸과 마음의 상태를 어떻게 알아차리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이 미소의 힘은 생각하시는 것보다 엄청난 힘이 있습니다. 미소를 짓게 되면 상황에 지혜롭고 현명하고 알아차림의 힘이 저희 경우는 더 배가 되는 경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소는 뭐 특별히 가지고 다닐 게 없잖아요. 그냥 웃기만 하시면 되잖아요. 명상의 좋은 스킬이 이제 우리 몸에 장착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스탑 스마일 시 어떤 일이 발생하면, 그죠? 그 스마일은 나를 보호하는 도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미소 짓고 그 다음에 그 상황에 대응하다 보면 지금보다는 덜 불편하고 더 나은 스트레스가 덜한 상황을 만들어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번 생활 속에서 실천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